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선생님 모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저희 오늘 상표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브랜드,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왜 해야 돼요? 자, 왜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것이 재산권이잖아요. 지적 재산권이에요.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표는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요. 로고도 될 수 있고 로고. 상품명도 역시 지적 재산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라는 말이 쓰는데요. 네. 이제 보호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신뢰도를 얻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얻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만약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신뢰도를 얻기 위한 그 이게 품질이 있다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등록된 상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광고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 정도 상표라면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할 때 좀 돈도 들고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등록하는 거 결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듭니다. 어. 이게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안 들 수는 없는데요. 네. 비용이 덜 드느냐, 더 드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드느냐, 더 이 드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청이나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고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고요. 네. 변리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을 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처음에 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이 좁습니다. 그죠.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ODM하고 OEM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이거 헷갈려요. 이게 크게 보시면은 내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움직이느냐 차이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은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처방. 이 처방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처방을 그대로 어느 특정 제조회사에다가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OEM이라고 하죠. 그건 OEM. OEM. 단순히 그 제조업은요.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하청업체 수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네. 그 생각은 있는데 상품 기획 능력은 있는데 생각이 여기 없다. 네. 제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컨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그 제조회사에다가 의뢰하면요. 네. 저희가 의뢰한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개발을 자기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ODM 말 그대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거니까 요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OD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러면은 OEM. 예. 내가 화장품을 만들 처방전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어. 예. 그럼 ODM. 이야. 그렇게 하는 거군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노하우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ODM을 할 것인지 아니면 OEM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ODM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가 모든 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우리 노하우가 아니라 제조회사의 노하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유사 제품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모레나 그 LG 같은 큰 회사들도 네. 자기가 그 주력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지금 만들고요. 음. 만약에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그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다 맡겨갖고 의뢰해서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로서 회사의 효율성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내가 만든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런 OEM 회사에다 줬어. 예. 그럼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내가 내 처방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보호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은 그 처방전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에 대한 품질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걸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브랜드라든가 그 마케팅에 대한 걸 가미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ODM, OEM 말고 ODM으로 예. 만들어진 제품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조회사가 갖고 있죠. 아, 제조회사. 예.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 똑같은 제형을 다른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 한 회사에만 주고 놔둘까요? 약간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이 하나가 만약에 비비크림이 성장을 했다, 네.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유사한 비비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름만 틀리고 약간씩 변형이 된 것들이요. 이런 형태에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이해가 너무 딱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만약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네. 이걸 갖다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라. 그 설계도를 같은 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함으로써 특허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공개가 돼요. 근데 특허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를 예측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구나. 왜냐면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 그러니까 뭔가 실체화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아. 쉽게 말하면 특허 제도라는 게 제도가잖아요. 제도. 네. 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개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디어는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소장님 명쾌한 답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네, 보시죠. 또 만나요.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소장님 또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셨네요. 고민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화장품을 이제 뭐 어떻게 법인도 만들고 뭐 지적재산권이 뭔지도 아는데 진짜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좀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컨설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가장 많이 뵙는 분이 있어요.
제품 하나 갖고 옵니다. 음. 요즘 이 제품이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던데 음. 요거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전문가들 화장품 산업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뭘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시장에 잘 팔린다는 거 갖고 이제 갖고 오거든요. 이 경우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 그래요. 왜 실패를 하냐면은 화장품이라는 것이 기획을 해서 뭐 제조를 해서 완성해서 시장에 판매되기까지 이 갭이 있어요. 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음. 이 정도면 시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이거 시장이 1년 전 시장이 예, 바뀌어 예. 버리는구나.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잘 팔린 제품이 아니라 팔릴 만한 제품. 더 팔릴 중요하게 말하면 내가 팔 수 있는 제품, 내가 잘 팔 팔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하잖아요. 상품 기획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인데 내부 환경은 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 자본금 얼마고 내 능력은 뭐고 직원 어떻고 이런 건데 요건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분석인데 하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네.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잘 팔리는 제품도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그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화해라는 말도 막 있고 뭐 글로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막 화장품 뭐 분석해 이게 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좋다고 하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대부분 이제 객관적으로 요 상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닐 수 있지만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정량적 데이터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잘 팔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주변의 상권이 어떻고 어떤 제품이 주로 많이 팔리고 유동인구는 어떻고 누가 많이 있다더라 이런 그 패턴들이라든가 동선 같은 걸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뉴스를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웹사이트 아니면 주변이면 그 블로그라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네. 요 단어들하고 지금 가장 이제 제품을 잘 팔려면 이슈화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많이 미시추화, 많이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온다든가 뭐 여러 이슈화되는 것 갖다가 다 조사를 해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이렇게 예. 사이클 같은 게 나오는 그렇죠. 그 패턴을 바라봤을 때 아 향후에는 요런 제품군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제 요런 이제 크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최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내 능력을 봤을 때 요런 제품들이 날 것이다라는 걸 하나하나 추려갖고 정리를 해서 몇 개의 후보,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제품 후보군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3,850개 제조사가 있다 그랬죠. 대략적인 시장 조사를 해서 제조사가 개발하는 제품들이 뭐고 히트 제품인지를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제품 막 추리다 보면은 뭐 기초를 잘하는 회사, 기능성을 잘하는 회사, 색조를 잘하는 회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후보군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컨택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택을 하는 겁니다. 요거의 컨택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통 상품 기획 단계 초기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을 갖다가 만드는 건 예. 맞아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시류가 안 맞고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 분석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 화장품의 사이클을 익힌 다음에 네.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 그렇죠. 이 내 제품이 나올 시기 정도에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기획하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오, 굿, 굿, 좋은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예. 이제 화장품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조를 해야지. 그 제조를 할 때 각 단계가 있을 거고 예.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또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ODM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일찍 커뮤니케이션, 제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샘플 개발하기까지 개발 처방을 만들거든요. 응. 네. 그러니까 처방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상품 기획서 있죠. 기획서. 예,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의도를 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요런 게 좋다더라. 그래서 요 의도를 갖고 나는 요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를 갖고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연구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서를 서류가 딱 되게 작성을- 중요하니까 상품 기획하시는 분은요 말보다 더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 조사를 그대로 구현해서 제 3자가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 주의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품 처음에는 이제 처방전 만들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조사에 대한 그 아까 기능을 얘기했는데요.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제조업이 아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 판매업은 거기에 그 중간에 제품이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네. 뭐 시험 검사라든가 이건 제조사가 다 해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제조는 제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자재를 넣거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는 뭘로 책임 판매업자가 다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만 일정을 만들었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그냥 놓치다 보면 일정의 그 부자재 같은 걸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조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밀려버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처방을 만들기 전에 이제 기획을 하면은 거기에 샘플링 한다 그랬잖아요. 네. 몇 개의 대상 샘플링이 그 연구진이 만들어 샘플링 보냅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부 테스트라든가 외부 테스트를 통해서 요 제품이 좋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가 개선해 달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 번 하지 않고 처음에 이거 개선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샘플링을 다시 또 새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일정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경우들이 초보자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정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초보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걸 그래도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어떤 초보자들이 제조 단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일정 체크를 잘 못하는 건데 예. 그건 제조업체는 제조만 한다. 그러니까 용기나 부자재 같은 건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 제조 일정이 안 밀리고 샘플 개발 시에도 그 뭐 맨날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게 스케줄링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좀 더 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너무 이제 모든 걸 급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 음. 요거는 이제 저희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한 달 안에 끝나라, 뭐 일주일 안에 끝나. 이건 뭐 되게 쉽죠. 좋은 얘기지만 가장 그 좋은 제품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이 개발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딱 일정을 딱딱딱딱 해갖고 네. 그 제조사 푸시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오류가 없다. 네. 아 좀 저희 같은 이제 초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예.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 근데 정말요? 저희가 이제 그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네.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이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건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이잖아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팔리지는 않더라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저는 좋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천할 거에서 피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피할 거 고급 기능 제품이죠. 아 기능성. 예, 기능성 제품이라서 구매자가 이 브랜드를 되게 따지는 제품들은 창업자가 만들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내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브랜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피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라인 상품이죠. 뭐 스킨, 로션 세트로 사야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품들을 이제 약간 피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고요. 그다음 이걸 피한다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브랜드 따지는 상품을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역으로 말씀드려 추천할 만한 상품은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브랜드를 덜 따지는 상품 중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아 브랜드를 덜 예. 따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유형을 보면은 가장 많이 만드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워시 오프니까 말 그대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씻어내기. 씻어내는 것들을. 아 이게 예. 얼굴 닦는 거? 비누라든가 네. 샴푸라든가 오. 그러니까 거의 다 씻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다음 폼 클렌징 같은 경우 클렌징. 요런 게 이제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폼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팔릴 수는 있는데 웬만큼 많이 팔리지 않고서는 돈이 안 됩니다. 단일 제품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샴푸류. 샴푸 중에서도 이제 탈모 샴푸류가 가장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나는 예. 진짜 마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마스크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이제 한 5, 6년 전에 얘기를 했다면 마스크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마스크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맞아. 마스크도 역시 이 가격 그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형 상품들이 뭐 10만 개, 20만 개씩 판매하는데 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5천 개, 1만 개 만들어서 그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쉽지 않고요. 그거 하나 갖고 판매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수출하는 게 아니라면 그 내수에서만 판매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그 성공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마스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피해야 되는 건 예. 기능성 제품, 기능성 어떻게 보면 라인 제품 예. 이런 거는 좀 스타트업들은 좀 피해야 되고 어떤 단일 상품,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 뭐 좀 씻겨내는 제품이라든가 CF 제품. 뭐 머리 감는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도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가격에 대한 저항도 좀 덜하면서 네. 어느덧 상품에 대한 그 브랜드도 따지지 않는 그 약간은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계층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계층들은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뭔가 쇼가 나왔을 때 사거든요. 딱 네. 발랐을 때 변화가 보이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정을 받는 가격대가 아닌 거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군은 이제 파우더군이거든요. 발랐는데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런 파우더군이거나 고기능성이 아니라 에센스는 에센스인데 보편적인 에센스. 가격장은 받지 않으면서 너무 고기능성은 아니면서 어느 정도 그 신체 변화 같은 그 어느 정도 발랐을 때 느낌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오감의 법칙 중에 요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연합이 돼야지 그 젊은 사람들을 이제 그 구매욕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끌어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품들이 시장에 성공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참 미묘한데요. 이런 거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내가 내 유통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좋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걸 다 기획을 했는데 나는 동네에 화장품 가게에서 팔겠다. 그러면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살펴보는 것이 참 좋다는 거죠. 대부분 만들면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홍보하고 전체적인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히트 상품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구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우리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한테 상품 기획은 이런 거다. 뭐 간단히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기획,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가격 최적의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상품 기획 단계는요. 이런 단계를 모두 다 살펴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좋은 제조사를 택해야 됩니다. 그 제조사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희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 그 시작하는 창업 단계 회사에서는 너무 제조사를 큰 데를 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그 제조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유. 저희가 성공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제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창업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또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인사할까요? 다음 네.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판매가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판매가를 고려할 때 이제 연령대별로 타겟층을 정해야 하잖아요. 만든 재료의 돈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원가 분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화장품 업계에 이런 어떤 대충 기준이 있어요? 조금 작은 단위로 또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오, 그거 궁금해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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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선생님 모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저희 오늘 상표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브랜드,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왜 해야 돼요? 자, 왜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것이 재산권이잖아요. 지적 재산권이에요.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표는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요, 로고도 될 수 있고, 로고. 상품명도 역시 지적 재산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라는 말이 쓰는데요. 네. 이제 보호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신뢰도를 얻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얻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요 만약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신뢰도를 얻기 위한 그 품질이 있다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등록된 상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광고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 정도 상표라면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할 때 좀 돈도 들고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등록하는 거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듭니다. 어. 이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안 들 수는 없는데요. 네. 비용이 덜 드느냐, 더 드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드느냐, 더 이제 드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청이나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고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고요. 네. 변리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을 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처음에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이 좁습니다. 아, 그죠.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ODM하고 OEM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이거 헷갈려요. 이게 크게 보시면은 내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움직이느냐 차이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은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처방. 이 처방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처방을 그대로 어느 특정 제조회사에다가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OEM이라고 하죠. 아, 그건 OEM. OEM. 단순히 그 제조업은요,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하청업체 수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네. 그 생각은 있는데, 상품 기획 능력은 있는데 생각이 저기 없다. 네. 제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컨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그 제조회사에다가 의뢰하면요, 네. 저희가 의뢰한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개발을 자기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ODM 말 그대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거니까 요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OD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제조회사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러면은 OEM. 예. 내가 화장품을 만들 처방전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어. 예. 그럼 ODM. 예. 이야.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노하우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ODM을 할 것인지 아니면 OEM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ODM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가 모든 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우리 노하우가 아니라 제조회사의 노하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유사 제품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모레나 그 LG 같은 큰 회사들도 네. 자기가 그 주력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지금 만들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다 맡겨갖고 의뢰해서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내가 만든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런 OEM 회사에다 줬어. 예. 그럼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내가 내 처방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보호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처방전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에 대한 품질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걸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브랜드라든가 그 마케팅에 대한 걸 가미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ODM, OEM 말고 ODM으로 예. 만들어진 제품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조회사가 갖고 있죠. 아, 제조회사. 예.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 똑같은 제형을 다른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 한 회사에만 주고 놔둘까요? 약간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이 하나가 만약에 비비크림이 성장을 했다, 네.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유사한 비비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름만 틀리고 약간씩 변형이 된 것들이요. 이런 형태에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이해가 너무 딱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만약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네. 이걸 갖다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라. 그 설계도를 같은 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함으로써 특허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공개가 돼요. 근데 특허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를 예측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구나. 왜냐면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 그러니까 뭔가 실체화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아. 쉽게 말하면 특허 제도라는 게 제도가잖아요. 제도. 네. 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개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디어는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소장님 명쾌한 답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네, 보십시오. 또 만나요.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소장님 또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셨네요. 고민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화장품을 이제 뭐 어떻게 법인도 만들고 뭐 지주재산권이 뭔지도 아는데 진짜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좀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컨설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뵙는 분이 있어요. 제품 하나 갖고 옵니다. 요즘 이 제품이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던데 요거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전문가들, 화장품 산업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뭘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시장에 잘 팔린다는 거 갖고 이제 갖고 오거든요. 이 경우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 그래요? 왜 실패를 하냐면은 화장품이라는 것이 기획을 해서 뭐 제조를 해서 완성해서 시장에 판매되기까지 이 갭이 있어요. 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시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이거 시장이 1년이면 시장이 예, 바뀌어버리는구나.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잘 팔린 제품이 아니라 팔릴 만한 제품. 더 팔릴 중요하게 말하면 내가 팔 수 있는 제품, 내가 잘 팔 수 팔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하잖아요. 상품 기획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인데 내부 환경은 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 자본금 얼마고 내 능력은 뭐고 직원 어떻고 이런 건데 요건 다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분석인데 하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네.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잘 팔리는 제품도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그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화해라는 말도 막 있고 뭐 글로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막 화장품 뭐 분석해 이게 주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좋다고 하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대부분 이제 객관적으로 요 상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닐 수 있지만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정량적 데이터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잘 팔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주변의 상권이 어떻고 어떤 제품이 주로 많이 팔리고 유동인구는 어떻고 누가 많이 있다더라 이런 그 패턴들이라든가 동선 같은 걸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통해서 뭐 뉴스를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웹사이트 아니면 주변이면 그 블로그라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요 단어들하고 지금 가장 이제 제품을 잘 팔려면 이슈화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많이 미이슈화, 많이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온다든가 뭐 여러 이슈화되는 거 갖다가 다 조사를 해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이렇게 예. 사이클 같은 게 나오는 그렇죠. 그 패턴을 바라봤을 때 아 향후에는 요런 제품군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제 요런 이제 크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최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내 능력을 봤을 때 요런 제품들이 날 것이다라는 걸 하나하나 추려갖고 정리를 해서 몇 개의 후보,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제품 후보군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3,850개 제조사가 있다 그랬죠. 대략적인 시장 조사를 해서 제조사가 개발하는 제품들이 뭐고 히트 제품인지를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제품 막 추리다 보면은 뭐 기초를 잘하는 회사, 기능성을 잘하는 회사, 색조를 잘하는 회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후보군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컨택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택을 하는 겁니다. 요거의 컨택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통 상품 기획 단계 초기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을 갖다가 만드는 건 예. 맞아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시류가 안 맞고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 분석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 화장품의 사이클을 익힌 다음에 네.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 그렇죠. 이 내 제품이 나올 시기 정도에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기획하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좋은 굿.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예. 이제 화장품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조를 해야지. 그 제조를 할 때 각 단계가 있을 거고 예,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그렇죠.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오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일찍 커뮤니케이션, 제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샘플 개발하기까지 개발 처방을 만들거든요. 응. 네. 그러니까 처방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상품 기획서 있죠. 기획서. 예,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의도를 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요런 게 좋다더라. 그래서 요 의도를 갖고 나는 요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를 갖고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연구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잘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죠. 기획서를 서류가 딱 되게 작성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품 아. 기획하시는 분은요, 말보다 더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 조사를 그대로 구현해서 제3자가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 주의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품 처음에는 이제 처방전 만들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조사에 대한 그 아까 기능을 얘기했는데요.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제조업이 아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 판매업은 거기에 그 중간에 제품이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뭐 시험 검사라든가 이건 제조사가 다 해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제조는 제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자재를 넣거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는 물론 책임 판매업자가 다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만 일정을 만들었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그냥 놓치다 보면 일정의 그 부자재 같은 걸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조적 과정 자체가 완전히 밀려버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처방을 만들기 전에 이제 기획을 하면은 거기에 샘플링 한다 그랬잖아요. 네. 몇 개의 대상 샘플링이 그 연구진이 만들어서 샘플링 보냅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부 테스트라든가 외부 테스트를 통해서 요 제품이 좋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가 개선해 달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 번 하지 않고 처음엔 이거 개선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샘플링을 다시 또 새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정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경우들이 초보자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정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초보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걸 계속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어떤 초보자들이 제조 단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일정 체크를 잘 못하는 건데 예. 우선 제조업체는 제조만 한다. 그러니까 용기나 부자재 같은 건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조 일정이 안 밀리고 샘플 개발 시에도 그 뭐 맨날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게 스케줄링이 어긋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좀 더 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너무 이제 모든 걸 급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 음. 요거는 이제 저희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한 달 안에 끝나라, 뭐 일주일 안에 끝나. 이건 뭐 되게 쉽죠. 좋은 얘기지만 가장 그 좋은 제품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이 개발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딱 일정을 딱딱딱딱 해갖고 네. 그 제조사 푸시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오류가 없다. 네. 아 좀 저희 같은 이제 초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예.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아,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 근데 정말요? 저희가 이제 그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네.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이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건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이잖아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팔리지는 않더라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저는 좋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천할 거에서 피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피할 거. 고급 기능 제품이죠. 아 기능성. 예, 기능성 제품이라서 구매자가 이 브랜드를 되게 따지는 제품들은 창업자가 만들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내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브랜드 따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피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라인 상품이죠. 뭐 스킨, 로션 세트로 사야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품들을 이제 약간 피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고요. 그다음 요걸 피한다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브랜드 따지는 상품을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역으로 말씀드려 추천할 만한 상품은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브랜드를 덜 따지는 상품 중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아, 브랜드를 덜 예. 따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유형을 보면은 가장 많이 만드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워시 오프니까 말 그대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씻어내는 것들을. 아, 이게 예. 얼굴 닦는 거? 비누라든가 네. 샴푸라든가 오. 그러니까 거의 다 씻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다음 폼 클렌징 같은 경우 클렌징. 이런 게 이제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폼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팔릴 수는 있는데 웬만큼 많이 팔리지 않고서는 돈이 안 됩니다. 단일 제품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샴푸류. 샴푸 중에서도 이제 탈모 샴푸류가 가장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나는 예. 진짜 마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마스크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한 5, 6년 전에 얘기를 했다면 마스크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마스크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맞아. 마스크도 역시 이 가격 그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형 상품들이 뭐 10만 개, 20만 개씩 판매하는데 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5천 개, 1만 개 만들어서 그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쉽지 않고요. 그거 하나 갖고 판매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수출하는 게 아니라면 그 내수에서만 판매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그 성공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마스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피해야 되는 건 예. 기능성 제품, 기능성 어떻게 보면 라인 제품 예. 이런 거는 좀 스타트업들은 좀 피해야 되고 어떤 단일 상품,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 뭐 좀 씻겨내는 제품이라든가 워시오프 제품. 뭐 머리 감는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도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거 거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가격에 대한 저항도 좀 덜하면서 네. 어느덧 상품에 대한 그 브랜드도 따지지 않는 그 약간은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계층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계층들은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뭔가 쇼가 나왔을 때 사거든요. 딱 네. 발랐을 때 변화가 보이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저항을 받는 가격대가 아닌 거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군은 이제 파우더군이거든요. 발랐는데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런 파우더군이거나 고기능성이 아니라 에센스는 에센스인데 보편적인 에센스. 가격 저항은 받지 않으면서 너무 고기능성은 아니면서 어느 정도 그 신체 변화 같은 그 어느 정도 발랐을 때 느낌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오감의 법칙 중에 요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연합이 돼야지 그 젊은 사람들을 이제 그 구매욕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끌어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품들이 시장에 성공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참 미묘한데요. 이런 거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내가 내 유통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좋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걸 다 기획을 했는데 나는 동네에 화장품 가게에서 팔겠다. 그러면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대부분 만들면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홍보하고 전체적인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히트 상품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구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우리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한테 상품 기획은 이런 거다. 뭐 간단히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기획,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가격 최적의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상품 기획 단계는요. 이런 단계를 모두 다 살펴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좋은 제조사를 택해야 됩니다. 그 제조사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희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 그 시작하는 창업 단계 회사에서는 너무 제조사를 큰 데를 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그 제조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유. 저희가 성공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제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창업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또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인사할까요? 다음 네.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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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소장님 모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저희 오늘 상표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브랜드,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왜 해야 돼요? 자, 왜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것이 재산권이잖아요. 지적 재산권이에요.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표는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요. 뭐 로고도 될 수 있고 로고. 상품명도 역시 지적 재산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라는 말이 쓰는데요. 네. 이제 보호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신뢰도를 얻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얻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요 만약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신뢰도를 얻기 위한 그 품질이 이게 품질이 있다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등록된 상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광고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 정도 상표라면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할 때 좀 돈도 들고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등록하는 거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듭니다. 어. 이게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안 들 수는 없는데요. 네. 비용이 덜 드느냐, 더 드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드느냐, 더 이 드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청이나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고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고요. 네. 변리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을 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처음에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이 좁습니다. 그죠.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ODM하고 OEM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이거 헷갈려요. 이게 크게 보시면은 내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움직이느냐 차이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은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처방. 이 처방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처방을 그대로 어느 특정 제조회사에다가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OEM이라고 하죠. 그건 OEM. 그치. OEM. 단순히 그 제조업은요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하청업체 수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네. 그 생각은 있는데 상품 기획 능력은 있는데 생각이 여기 없다. 네. 제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컨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그 제조회사에다가 의뢰하면요. 네. 저희가 의뢰한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개발을 자기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ODM 말 그대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거니까 요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OD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러면은 OEM. 예. 내가 화장품을 만들 처방전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어.
예. 그럼 ODM. 이야. 그렇게 하는 거군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노하우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ODM을 할 것인지 아니면 OEM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ODM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가 모든 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우리 노하우가 아니라 제조회사의 노하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유사 제품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모레나 그 LG 같은 큰 회사들도 네. 자기가 그 주력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지금 만들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다 맡겨갖고 의뢰해서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내가 만든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런 OEM 회사에다 줬어. 예. 그럼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내가 내 처방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보호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처방전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에 대한 품질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걸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브랜드라든가 그 마케팅에 대한 걸 가미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OEM 말고 ODM으로 예. 만들어진 제품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조회사가 갖고 있죠. 제조회사. 예.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 똑같은 제형을 다른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 한 회사에만 주고 놔둘까요? 약간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이 하나가 만약에 비비크림이 성장을 했다, 네.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유사한 비비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름만 틀리고 약간씩 변형이 된 것들이요. 이런 형태에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이해가 너무 딱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만약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네. 이걸 갖다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라. 그 설계도를 같은 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함으로써 특허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공개가 돼요. 근데 특허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를 예측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구나. 왜냐면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실체화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특허 제도라는 게 제도가잖아요. 제도. 네. 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개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디어는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소장님 명쾌한 답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네, 또 만나요.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또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또 선생님 모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저희 오늘 상표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브랜드,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왜 해야 돼요? 자, 왜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것이 재산권이잖아요. 지적 재산권이에요.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표는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요. 로고도 될 수 있고 로고. 상품명도 역시 지적 재산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라는 말이 쓰는데요. 네. 이제 보호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신뢰도를 얻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얻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요 만약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신뢰도를 얻기 위한 그 품질이 있다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등록된 상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광고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 정도 상표라면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할 때 좀 돈도 들고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좀 복잡한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등록하는 거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듭니다. 어. 이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안 들 수는 없는데요. 네. 비용이 덜 드느냐, 더 드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드느냐, 더 드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청이나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고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고요. 네. 변리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을 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처음에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이 좁습니다. 그죠.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ODM하고 OEM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이거 헷갈려요. 이게 크게 보시면은 내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움직이느냐 차이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은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처방. 이 처방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처방을 그대로 어느 특정 제조회사에다가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OEM이라고 하죠. 그건 OEM. OEM. 단순히 그 제조업은요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하청업체 수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네. 그 생각은 있는데 상품 기획 능력은 있는데 생각이 여기 없다. 네. 제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컨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그 제조회사에다가 의뢰하면요. 네. 저희가 의뢰한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개발을 자기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ODM 말 그대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거니까 요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OD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러면은 OEM. 예. 내가 화장품을 만들 처방전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어. 예. 그럼 ODM. 이야. 그렇게 하는 거군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노하우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ODM을 할 것인지 아니면 OEM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ODM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가 모든 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우리 노하우가 아니라 제조회사의 노하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유사 제품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모레나 그 LG 같은 큰 회사들도 네. 자기가 그 주력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지금 만들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다 맡겨갖고 의뢰해서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내가 만든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런 OEM 회사에다 줬어. 예. 그럼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내가 내 처방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보호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은 그 처방전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에 대한 품질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걸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브랜드라든가 그 마케팅에 대한 걸 가미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ODM, OEM 말고 ODM으로 예. 만들어진 제품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조회사가 갖고 있죠. 아, 제조회사. 예.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 똑같은 제형을 다른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 한 회사에만 주고 놔둘까요? 약간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이 하나가 만약에 비비크림이 성장을 했다, 네.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유사한 비비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름만 틀리고 약간씩 변형이 된 것들이요. 이런 형태에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이해가 너무 딱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만약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네. 이걸 갖다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라. 그 설계도를 같은 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함으로써 특허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공개가 돼요. 근데 특허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를 예측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구나. 왜냐면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 그러니까 뭔가 실체화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아. 쉽게 말하면 특허 제도라는 게 제도가잖아요. 제도. 네. 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개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디어는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소장님 명쾌한 답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네, 또 만나요.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소장님 또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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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또 선생님 모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저희 오늘 상표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브랜드,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왜 해야 돼요? 아, 자, 왜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것이 재산권이잖아요. 지적 재산권이에요.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표는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요. 뭐 로고도 될 수 있고 로고. 상품명도 역시 지적재산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라는 말이 쓰는데요. 네. 이제 보호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신뢰도를 얻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얻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요 만약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신뢰도를 얻기 위한 그 품질이 이게 품질이 있다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등록된 상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광고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표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로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 정도 상표라면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할 때 좀 돈도 들고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좀 복잡한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등록하는 거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듭니다. 어. 이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안 들 수는 없는데요. 네. 비용이 덜 드느냐, 더 드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드느냐, 더 이제 드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청이나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고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고요. 네. 변리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을 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출원하는 것이 좋으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처음에 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이 좁습니다. 아, 그죠.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ODM하고 OEM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도 이거 헷갈려요. 아, 이게 크게 보시면은 내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움직이느냐 차이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은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처방. 이 처방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처방을 그대로 어느 특정 제조회사에다가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OEM이라고 하죠. 아, 그건 OEM. 그치. OEM. 단순히 그 제조업은요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하청업체 수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네. 그 생각은 있는데 상품 기획 능력은 있는데 생각이 저거 없다. 네. 제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컨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그 제조회사에다가 의뢰하면요. 네. 저희가 의뢰한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개발을 자기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ODM 말 그대로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거니까 요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OD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제조회사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러면은 OEM. 예. 내가 화장품을 만들 처방전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어. 예. 그럼 ODM. 이야.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노하우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ODM을 할 것인지 아니면 OEM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ODM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가 모든 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우리 노하우가 아니라 제조회사의 노하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유사 제품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모레나 그 LG 같은 큰 회사들도 네. 자기가 그 주력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지금 만들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다 맡겨갖고 의뢰해서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내가 만든 처방전이 있어. 예, 그런 OEM 회사에다 줬어. 예. 그럼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내가 내 처방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보호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은 그 처방전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에 대한 품질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걸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브랜드라든가 그 마케팅에 대한 걸 가미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ODM, OEM 말고 ODM으로 예. 만들어진 제품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조회사가 갖고 있죠. 아, 제조회사. 예. 아.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 똑같은 제형을 다른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 한 회사에만 주고 놔둘까요? 약간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이 하나가 만약에 비비크림이 성장을 했다, 네.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유사한 비비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름만 틀리고 약간씩 변형이 된 것들이요. 이런 형태에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이해가 너무 딱 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만약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네. 이걸 갖다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과연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라. 그 설계도를 같은 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함으로써 특허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공개가 돼요. 근데 특허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를 예측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구나. 왜냐면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 그러니까 뭔가 실체화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아. 쉽게 말하면 특허 제도라는 게 제도가잖아요. 제도. 네. 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개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디어는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소장님 명쾌한 답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네, 보시죠. 또 만나요.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소장님 또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셨네요. 고민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화장품을 이제 뭐 어떻게 법인도 만들고 뭐 지주재산권이 뭔지도 아는데 진짜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좀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컨설팅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뵙는 분이 있어요. 제품 하나 갖고 옵니다. 요즘 이 제품이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던데 요거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전문가들, 화장품 산업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뭘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시장에 잘 팔린다는 거 갖고 갖고 오거든요. 이 경우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 그래요? 왜 실패를 하냐면은 화장품이라는 것이 기획을 해서 뭐 제조를 해서 완성해서 시장에 판매되기까지
이 갭이 있어요. 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음. 이 정도면 시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이거 시장이- 1년으로 시장이 예, 바뀌어 예, 버리는구나. 이제 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획이라고 해요. 기획. 상품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잘 팔린 제품이 아니라 팔릴 만한 제품. 더 팔릴 중요하게 말하면 내가 팔 수 있는 제품, 내가 잘 팔 팔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하잖아요. 상품 기획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인데 내부 환경은 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 자본금 얼마고 내 능력은 뭐고 직원 어떻고 이런 건데 요건 다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분석하는 법이에요. 외부 환경 분석인데 하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네.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잘 팔리는 제품도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그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화해라는 말도 막 있고 뭐 글로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막 화장품 뭐 분석해 이게 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좋다고 하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대부분 이제 객관적으로 요 상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닐 수 있지만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정량적 데이터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잘 팔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주변의 상권이 어떻고 어떤 제품이 주로 많이 팔리고 유동인구는 어떻고 누가 많이 있다더라 이런 그 패턴들이라든가 동선 같은 걸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뉴스를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웹사이트 아니면 주변이면 그 블로그라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네. 요 단어들하고 지금 가장 이제 제품을 잘 팔려면 이슈화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많이 미슈화, 많이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온다든가 뭐 여러 이슈화되는 거 갖다가 다 조사를 해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이렇게 예. 사이클 같은 게 나오는 그렇죠. 그 패턴을 바라봤을 때 아 향후에는 요런 제품군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제 요런 이제 크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최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내 능력을 봤을 때 요런 제품들이 날 것이다라는 걸 하나하나 추려갖고 정리를 해서 몇 개의 후보,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제품 후보군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3,850개 제조사가 있다 그랬죠. 대략적인 시장 조사를 해서 제조사가 개발하는 제품들이 뭐고 히트 제품인지를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제품 막 추리다 보면은 뭐 기초를 잘하는 회사, 기능성을 잘하는 회사, 색조를 잘하는 회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후보군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택을 하는 겁니다. 요거의 컨택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통 상품 기획 단계 초기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을 갖다가 만드는 건 예. 맞아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시류가 안 맞고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 분석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 화장품의 사이클을 익힌 다음에 네.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 그렇죠. 이 내 제품이 나올 시기 정도에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기획하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좋은 굿.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예. 이제 화장품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조를 그러면 해야지. 그 제조를 할 때 각 단계가 있을 거고 예. 그 단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야 될?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또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ODM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일찍 커뮤니케이션, 제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샘플 개발하기까지 개발 처방을 만들거든요. 응. 네. 그러니까 처방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상품 기획서 있죠. 기획서. 예,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의도를 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요런 게 좋다더라. 그래서 요 의도를 갖고 나는 요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를 갖고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연구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잘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기획서를 서류가 딱 되게 작성해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하시는 분은요 말보다 더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 조사를
그대로 구현해서 제3자가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 주의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품 처음에는 이제 처방전 만들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조사에 대한 그 아까 기능을 얘기했는데요. 제조사는 말 그대로 상품을 제조하기까지만 합니다. 제조업이 아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 판매업은 거기에 그 중간에 제품이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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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험 검사라든가 이건 제조사가 다 해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제조는 제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자재를 넣거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는 뭘로 책임 판매업자가 다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만 일정을 만들었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그냥 놓치다 보면 일정의 그 부자재 같은 걸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조적 과정 자체가 완전히 밀려버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처방을 만들기 전에 이제 기획을 하면은 거기에 샘플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개의 대상 샘플링이 그 연구진이 만들어서 샘플링 보냅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부 테스트라든가 외부 테스트를 통해서 요 제품이 좋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가 개선해 달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 번 하지 않고 처음에 이거 개선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샘플링을 다시 또 새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정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경우들이 초보자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정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초보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걸 계속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어떤 초보자들이 제조 단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일정 체크를 잘 못하는 건데 네. 우선 제조업체는 제조만 한다. 그러니까 용기나 부자재 같은 건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 제조 일정이 안 밀리고 샘플 개발 시에도 그 뭐 맨날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게 스케줄링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좀 더 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너무 이제 모든 걸 급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저희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한 달 안에 끝나라, 뭐 일주일 안에 끝나. 이건 뭐 되게 쉽죠. 좋은 얘기지만 가장 그 좋은 제품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이 개발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딱 일정을 딱딱딱딱 해갖고 네. 그 제조사 푸시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오류가 없다. 네. 아, 좀 저희 같은 이제 초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예.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군 같은 거 없어요?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 근데 정말요? 저희가 이제 그 창업하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네. 물건을 개발하자마자 대형 히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이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건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이잖아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팔리지는 않더라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저는 좋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천할 거에서 피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피할 거 고급 기능 제품이죠. 아 기능성. 예, 기능성 제품이라서 구매자가 이 브랜드를 되게 따지는 제품들은 창업자가 만들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내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게 높거든요. 브랜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피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라인 상품이죠. 뭐 스킨, 로션 세트로 사야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품들을 이제 약간 피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고요. 그다음 이걸 피한다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브랜드 따지는 상품을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역으로 말씀드려 추천할 만한 상품은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브랜드를 덜 따지는 상품 중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아 브랜드를 덜 예. 따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유형을 보면은 가장 많이 만드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워시 오프니까 말 그대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씻어내는 것들을. 아 이게 예. 얼굴 닦는 거. 비누라든가 네. 샴푸라든가 오. 그러니까 거의 다 씻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아니면 이제 뭐 그다음 폼 클렌징 같은 경우. 클렌징. 이런 게 이제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폼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팔릴 수는 있는데 웬만큼 많이 팔리지 않고서는 돈이 안 됩니다. 단일 제품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샴푸류. 샴푸 중에서도 이제 탈모 샴푸류가
가장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탈모 나는 예. 진짜 마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마스크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응. 그게 한 5, 6년 전에 얘기를 했다면 마스크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마스크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맞아. 마스크도 역시 이 가격 그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대형 상품들이 뭐 10만 개, 20만 개씩 판매하는데 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5천 개, 1만 개 만들어서 그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쉽지 않고요. 그거 하나 갖고 판매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수출하는 게 아니라면 그 내수에서만 판매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그 성공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마스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피해야 되는 건 예. 기능성 제품, 기능성 어떻게 보면 라인 제품 예. 이런 거는 좀 스타트업들은 좀 피해야 되고 어떤 단일 상품,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 뭐 좀 씻겨내는 제품이라든가 CF 제품. 뭐 머리 감는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도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거 거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가격에 대한 저항도 좀 덜하면서 네. 어느덧 상품에 대한 그 브랜드도 따지 않는 그 약간은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계층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계층들은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뭔가 쇼가 나왔을 때 사거든요. 딱 네. 발랐을 때 변화가 보이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저항을 받는 가격대가 아닌 거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군은 이제 파우더군이거든요. 발랐는데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런 파우더군이거나 고기능성이 아니라 에센스는 에센스인데 보편적인 에센스. 가격 저항은 받지 않으면서 너무 고기능성은 아니면서 어느 정도 그 신체 변화 같은 그 어느 정도 발랐을 때 느낌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오감의 법칙 중에 요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연합이 돼야지 그 젊은 사람들을 이제 그 구매욕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끌어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품들이 시장에 성공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참 미묘한데요. 이런 거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내가 내 유통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좋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걸 다 기획을 했는데 나는 동네에 화장품 가게에서 팔겠다. 그러면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대부분 만들면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홍보하고 전체적인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히트 상품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구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우리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한테 상품 기획은 이런 거다. 뭐 간단히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기획,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가장 최적의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상품 기획 단계는요. 이런 단계를 모두 다 살펴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좋은 제조사를 택해야 됩니다. 그 제조사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희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 그 시작하는 창업 단계 회사에서는 너무 제조사를 큰 데를 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그 제조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유. 저희가 성공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제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창업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아, 우리 소장님 또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인사할까요? 다음 네.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판매가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판매가를 고려할 때 이제 연령대별로 타겟층을 정해야 하잖아요. 만든 재료의 돈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원가 분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화장품 업계의 어떤 대충 기준이 있어요? 조금 작은 단위로 또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오, 그거 궁금해서. 네.